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 시너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희 전창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설 맡은 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시간 빠르죠? 1월 새해 그 다짐 다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저는 아직 하나도 실천을 못 해가지고 해야지 하는데 이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요즘 세계 정세가 많이 어지럽죠, 그죠? 예. 정말 이 기름 널어 주셔서 가면요 깜짝 놀래요. 2,000원 이게 말이 되는가, 그죠? 그리고 또 주식이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6천 갔다가 5천 갔다가 뭐 사이드카 매도 막 걸리고 지금, 그죠? 금값도 막 폭등하고 또 이제 집값 잡겠다고 또 난리 나죠. 다주택자 때 월 전에 내라, 그죠? 근데 시너지 안에 딱 있잖아요. 평안해요. 뭔가 다른 세계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지금 시너지 사업을 이제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1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수많은 이런 그 시대 흐름을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시너지에서 딱 이게 시너지 비전인가? 라고 느낀 게 걱정이 없어요. 막 지금 뭐 로봇가 이제 뭐 2단 공중뛰기를 하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뭐 생산직 관련된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네오라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판매가 됩니다.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얘가 30kg 정도 돼요, 무게가. 70kg 짐을 들어요. 그리고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반려동물 똥도 치워줘요. 그리고 집안 보안도 되죠. 그리고 통역도 되죠. 인공지능이니까 대화도 돼요. 이제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2027년도 출시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700만 원 주고 집안일과 보안과 경비와 통역과 인공지능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이 스트레스 잡고 약속 잡고 뭐 출퇴근 그 아이들 도우미 이런 거 로봇가 해주거든요. 다 이제 로봇가 운전도요. 그 서울은 2026년도 내에 이제 그 4세대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기로 발표를 했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버스가 이제 서울은 돌아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클럽 가서 새벽 3시에 나와도 걱정이 없어요. 이제 클럽 안 가시죠? 신혼분들 안 가시니까, 그죠? 안전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과연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 제 친구들 이제 40대가 되니까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앞으로 5년 뒤에 자기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 같다. 뭐 먹고 사냐. 뭐 일단 교수직부터 날라갔고, 세무사 회계사 날라갔고, 변호사 뽑지 않고 있고, 변리사 법무사 날라가고 있고, AI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문직의 종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과 전문직은 2년 이내 종말이다. 그래서 지금 신인 그 문과 전문가들 사자 붙는 분들 뽑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다 이제 4만 명, 5만 명, 7만 명씩 다 지금 자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시너지를 딱 만나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이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보가 이런 정말 많은 시대 변화 속에서 하나의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이 경제적 시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1시간 동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귀엽죠? 네. 저도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역군인의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대에서 살았습니다. 한 13년 정도 부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보고 자란 대로 따라가겠죠. 직업군인의 길을 저도 걸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30살 때 이 버거시병이라는 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철관이 괴사가 되면서 이제 치료법은 절단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 무릎 아래까지 건강한 직업군인이 절단하면서 한순간에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전 그걸 지켜보면서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었어? 라는 걸 처음 인지한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손가락도 잘리고 발가락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하는구나. 그럼 나 앞으로 장애인 되면 어떡하지? 라는 첫 번째 두려움. 제가 공부를 정말 뭐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대 진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의 손이에요. 내 손만 닿으면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사고로 손가락 하나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의사로서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손가락 10개도 불안해서 수술한 힘 아닌데 손가락 9개 있는 저한테 수술 맡기실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가수를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죠? 또 이제 친구들과 이제 공 차는 거 좋아합니다. 나도 축구 선수 한번 해볼까? 다리를 제가 아버지를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 뭐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가 오게 되는 걸 봤고 가족이 나도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증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단 한 번도 꿈으로 꿔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들어갔던 이 병원비들이 너무 크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철이 들 때쯤에 내가 열심히 살 자신이 있어요. 9 to 6도 할 수 있고 뭐 밤을 샐 수도 있고 쓰리 교대도 할 수 있고 뭐 유학 가서 이민 가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다른 거니까.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뿌듯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 치열하게. 근데 내 가족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장애가 오더라도 즉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인생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터뷰 결과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답밖에 없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재밌었어요. 답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답이 없잖아요. 이건 답이 있어요. 틀리면 또 알려줘요. 왜 틀렸는지. 공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른들 말이 맞는 게요.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유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리 한 대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가족 친척이 축의금을 내는데 약 5천만 원의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2살 된 아이에게 5천만 원의 돈을 다 주면서 부모가 뭐 하냐면요.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돈이 해결돼야 인생이 시작이 된다.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 돈 버는 데 써야 한다. 제가 작년 한 해 인터뷰했던 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인터뷰했던 분 70대 남성분이었어요. 시너지 사업을 알아보러 온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전생에 큰 죄를 졌대요. 그 왜요? 라고 하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평생을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돈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돈만 벌다가 죽을 것 같대요. 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 거고 어떻게 기억될 건지 이거에 대한 삶의 단계를 밟지도 못한 채 평생을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가 저는 지금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 돈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그죠? 여러분 혹시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그래,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그냥 태어나면 아들 아닌 딸이잖아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대다수 돈에 시간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돈 버는 교육을 가르치면서 돈을 빨리 해결해라. 그래야 인생의 출발선에 쓴다. 저도 그래서 돈을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찾던 중에 만난 정보가 바로 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이 물건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에 결정이 되는가, 이 과정을 겪는 게 여러분들 사업이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과 자영업자는 그래도 뭐 자기가 결정은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가격 결정에 대한 걸 배운 적도 없고요. 얼마에 측정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결정된 가격이 더 쌌으면 좋겠다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불필요한 마진들이 있다는 겁니다. 총판, 도매, 소매, 운송, 보관, 광고 적게는 6단계에서 많게는 23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제품이 10,000원으로 둔갑이 되거든요. 그럼 제품이 어떤 뭐 트랜스포션 기능이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뭐 변신을 한다든가, 오늘은 그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은 블랙, 그럼 갑자기 블랙으로 변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추가되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기능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불필요한 돈의 가장 큰 돈이 바로 광고비였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파트 밑에 마트가 있었어요. 1층에. 그래서 엄마가 콩나물 사와 하고 돈을 500원 주면 1층으로 갔어요. 할머니 콩나물 500원 치워, 이렇게 할머니가 그러면 시루를 딱 열어서 콩나물 담아줬어요. 그럼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저기 한 200m를 걸어가잖아? 그럼 콩나물 사면 사탕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돼. 콩나물 500원 주고 500원짜리 사는데 사탕을 왜 주냐? 계단 3층에서 1층도 귀찮은데 200m 걸으라고? 야 진짜 가봐. 그 다음에 엄마가 사탕 사와, 콩나물 사와 하는 거예요. 그 500원을 딱 받고 콩나물 사러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200m 가볼까? 갔어요. 딱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사탕 2개를 딱 주는 거예요. 뭐야? 왜 주지?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면 저는 거기만 갔어요. 굳이 불편해도. 한 중학교 때쯤 됐을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10% 돈으로 줘. 말도 안 돼. 야, 5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사는데 50원을 준다고? 그럼 거기 뭐 먹고 사냐? 근데 거기 한 1km 걸려요. 와, 고민되죠, 이제? 1km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성인이 25분 걸어야 돼요. 성인 시속 4km거든요, 1시간에. 그러면 애기들이 가면 한 40분은 걸어야 돼요. 그죠? 500원 떼기 하면 안 가는 건데 가끔 이제 5,000원 떼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결심을 합니다. 그래, 갔다 오자. 진짜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 어디 갔을까요? 1km 떨어진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딱 갈 때쯤 되니까 야! 저희 가면 하나 더 준대! 이런 거야. 말도 안 돼. 5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사서 50원을 주는데 500원짜리 하나 더 준다고? 야, 그럼 그거 뭐 먹고 사냐? 근데 거기는 차를 끌고 가야 돼. 제가 못 가요. 친구 부모님 한번 갈 때 따라갔더니 진짜로 1+1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럼 저한테 떨어진 게 뭐예요? 하나 더해? 10%. 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쯤 전에 갑자기 야 인터넷 사면 30% 싼데 1+1에 포인트도 주는데 포인트 현금처럼 쓸 수 있대. 말도 안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유통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 겪어오셨죠? 근데 이런 질문 안 해도 한 번도 안 했죠. 왜 근데 그런 혜택을 줬지?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창고를 내가 직접 만들었고 창고지기를 없앴고 배송을 내가 직접 하면서 배달하는 사람 없앴고 물류까지 내가 하면서 하나를 더 줄 수 있었고. 이해되세요? 그럼 네트워크는 뭐냐?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제조한 회사가 팔겠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대신 불편한 게 있겠죠. 제가 더 걸어가야 되거나 차를 끌고 가야 되는 불편함처럼. 여기에 불편함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제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요, 회원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회원가입이요? 제가요? 왜요? 그냥 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거부감을 갖고 있는 19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서 코스트코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회원카드 없으면 입장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왜요? 제가요? 코스트코는 회원카드는요 얼굴도 찍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얼굴 딱 찍잖아요. 제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제 본판이 딱 찍혀서 카드 나와요. 주민등록증보다 더 심한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거 없으면 입장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코스트코는 회원가입을 중단하라 이런 식이 들어 보였어요? 혜택을 받고 싶으면 회원가입해라. 이게 룰인 거예요. 요즘에는 쿠팡이라든가 여러분 컬리라든가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라든가 뭐 합니까? 구독제예요. 회원에게 주는 혜택은 별로 없어요.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돈 결제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들고 구독제를 없애라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에 불편한 건 뭐냐?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 회원가입이다. 이 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거래 유통 방식이 되면서 불필요한 마진을 소비자에게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상속이 되는 로열티로. 그러면 어떤 마진을 줄여서 준다? 유통 과정 중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광고비를 줄여서 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광고비 줄여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정말 이거 해가지고 벌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이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더라고요. WBC. 한국이 이제 2회전 라운드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가니마니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기를 뛰는 걸 보면요. 광고판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여러분은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고판 하나를 내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를 지출할까요? 수천억을 냅니다. 만약에 그 수천억을 여러분한테 준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 기를 쓰고 자기 사생활 막 다 노출해요, 이제는. 자고 눈 뜨고 눈곱 떼는 것까지 노출합니다. 왜?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그 광고비가 얼마인데요? 수십억이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개그우먼과 그 남편, 좀 잘생긴 남편과 좀 통통한 개그우먼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있어요. 유튜버도 하고 방송도 해요. 근데 그 개그우먼은 그렇게 유명한 개그우먼은 아니었어요. 김기사 운전해 요거 했던 개그우먼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방송에 나오면서 집이 변화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원룸에 살아요.
그래서 빌라로 가요. 그다음 지금 어디 살죠? 압구정 살아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 삶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시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셨죠? 그죠? 10년 동안 얼마 모으셨어요? 물가 상승률은 따라가십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각성해라! 각성해라! 연예인은 집도 몇백 평, 몇백억, 20대도 몇백억짜리 현금 주고 사는데 나는 왜 대출도 안 나오냐? 막 이러고 시위하실 분 계세요, 여기에? 이번에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한남 유엔 빌리지에다가 129억짜리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전액 현금 129억.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9억 대체 얼마의 가치일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가 적금을 들어보자. 제 인생 살면서 100만 원 적금이 진짜 큰 도전이었거든요. 100만 원을 열심히 10년을 모으면요 1억이 돼요. 10년. 100년을 모으면 10억이 돼요. 1000년을 모으면 100억이 돼요. 그럼 여러분 1000년 동안 100만 원을 모으면 120억이 돼요. 걔를 20살짜리가 샀어요. 1년 만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시대 흐름에 돈을 버는 형태는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사업이 여러분에게 타당성 있게 다가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땀 흘려서 번 돈이 최고죠. 주식은 다 필요 없다. 근데 자기가 주식을 해보니까 땀이 겁나 많이 난대요. 아, 이게 땀 흘려서 번 돈 맞구나. 막 숫자 하나에 막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냥 월급제가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돈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직업의 기준이지 그 직업이 주는 가치는 그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시너지를 선택한 이유가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안전했어요. 제 투자금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치킨집 하나 차린다고 하면 못해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것도 배달 전문으로만. 그리고 재고도 안 와야겠죠? 올라가는 물가 따라가야죠. 여러분, 물가 오른다고 제품 가격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제가 김치찌개를 하는데 배추가 올랐다고 다음날에 2만 원에 김치찌개 팔면 오겠어요,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손엔 고스란히 다 자영업자예요. 근데 건물 월세가 갑자기 줄어듭니까? 올라가요. 근데 시너지를 하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기초 투자 자금이 없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요. 환경에 맞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이드 잡으로, 자영업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사이드 잡으로, 또는 전업으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시간을 조율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좋은 건 소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직장을 구하면요, 여러분을 이제 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연봉 5천짜리를 가기 위해서 나는 5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걸 상품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경쟁 시장에 따돌어집니다. 과연 5천만 원을 받는 자리에 이 사람이 타당한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를 바친 거잖아요. 학교, 학력, 자보, 공모. 저도 그래 왔고 내 상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시장에 딱 나가보니까 이제 로봇가 나와버렸네. 아틀라스라고 현대에서 만든 로봇 한 대가 현재 1억 정도 합니다. 현재. 근데 이제 4만 대 정도를 공급을 하면요 4천만 원 떨어져요. 걔는 걔 배터리 지가 교체해요. 지가 가슴 열어서 배터리 찍.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배터리 교체는 인건비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요. 걔는 지가 다 해요. 다 해요, 지가.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여러분이 돈을 줘야 되는 가격 결정을 할 때 내가 가격비를 올릴 수 없지만 인건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3교대 4천만 원 3명을 쓰신 게 나을까요? 마음 편한 로봇 한 대가 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판단을 해요.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로봇가 내 일자리를 뺏는다. 그럼 이제 빨간 티 둘러야지. 저놈요 일어나라 해가지고. 근데 시대 흐름을 보라고 여러분. 소가 달구지를 이렇게 탁 끌고 갈 때 주인이 경운기를 딱 갖고 오면서 미안하다. 금방 내 자리 돌려줄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습니까 달구지? 정확하게 우리는 시대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기회이냐 아니면 정말 위기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의 기회가 평등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금메달을 딴 게 논란이 된 게 아니라 반포 아파트에 산다고 논리가 됐어요. 아니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잘 사는 집에 살면 안 됩니까? 꼭 못 살고 배고프고 라면 먹고 금메달 따야 그게 스토리인가요?
여러분 스노보드 그거 시합 나가려면요 돈 엄청 들어요. 인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이 없어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부모가 지원해줄 수 있는 집안과 아닌 집안의 식료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웃긴 게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10대 학생이 딴 거예요. 세계 1등. 그것도 전혀 인기 종목도 아니고 후원도 없었어.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반포에 산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봐. 뭐 왜? 사는 곳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다 금메달 따고 비버리 힐즈가 다 금메달 따야지. 재밌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꿈의 크기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지금 당장 아버지, 어머니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이 나왔죠. 저는 그러면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선수로 세계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꿈을 발표했어요. 근데 또 잘해. 보니까 진짜 대단해. 내가 봐도 막 캐나다 유학 보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동양인인데 캐나다에서 1위야. 근데 1년 들어가는 지원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때 아들아, 네 인생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와. 꼭 해야 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돌아오자는 거예요. 자본주의사에서 출발점은 불공평하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체험했는가? 회원가입했는가? 사업 자격 얻었는가? 트레이닝 받았는가? 반복하는가? 복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혹시 뭐 외모 면접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어떤 대기업이 실제로 외모 면접을 합니다. 왜 하는가 봤더니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같이 일했더니 생산량이 40% 증가하더라. 근데 좀 독특한 친구들과 함께 했더니 퇴사율이 높더라. 이게 진짜 실제 과학적 이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여기 와보세요.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옆에 봤더니 다 어머 너무 예쁘고 멋있고 같이 있고 싶어. 나 여기 있으면 나도 뭔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 분위기와 추리닝과 슬리퍼 질질 끄고 머리 떡 지어가지고 막 눈곱도 막 깨고 있고 막 하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라며 여러분 어디 가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시너지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기회를 갖고 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상속입니다. 재산권 인정.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를 도전했단 말이죠. 왜?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봐도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뭔가 이 도전을 선뜻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는요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검증된 기업이냐 국내 신생 기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검증은 무엇인가? 회사가 좋습니다.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4대째 상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50년의 꽃을 피웠어요. 지금 약 80년 역사 속에서 4대가 상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난 태어났더니 엄마의 엄마의 엄마 뭐라고 부르죠? 증조할머니죠. 증조할머니가 네트워크 사업자였던 거예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들, 엄마 죽을 때 너 월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속 코드 있으니까 뭐 직장 생활,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네가 왜 태어났고 무엇 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봐. 그럼 난 뭘 할까요? 야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드라이빙도 해보고 난 뭘 좋아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대째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은. 한국은 현재 2대째 줍니다. 2대째. 시너지 코리아에서도 현재 2대째 상속 중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 끝을 볼 때 뭔가 남기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품. 그러면요 4대 2대 상속이 되려면요 그 제품도 4대 2대 동안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검증된 기업이라 하면 상속 중이고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작하기엔 돈이 되지 않더라. 지금 시작하기엔 플랜이 너무 낙후돼 있고
기존의 기득권층들이 상속이 진행되면서 최고 스폰서 모여라 했더니 한 1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바꾸려고 자 여러분 이제 1000명 모이셨으니까 합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사업자 한 명만 뽑아주세요. 그럼 1000명이 합의가 될까요? 기존에 2천만 원 받던 사람이 잘못 운지 돼가지고 맨 끝으로 가면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어버리는데 소득이 여러분이라면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증된 기업은 보상 플랜을 바꾸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검증된 글로벌 기업을 가겠다 하면 회사 제품을 충분히 만족하고 사업을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 플랜을 얻기까지는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럼 두 번째, 국내 신생 글로벌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근데 제품이 안 돼요. 안 팔려요. 그리고 회사가 약속을 안 지켜요. 이 두 가지 실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네트워크를 도전했지만 성공한 자가 적은 겁니다. 그럼 시너지를 볼 때도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 해당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회사를 한번 볼까요? 저희는요,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단순 개인 회사가 아니라 창업한 지 6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된 상장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5A1이라고 하는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에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입니다. 전 세계 몇 개가 안 돼요. 아시아권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용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제약을 만들 수 있는 시설에서 바이타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점점 소비자가 똑똑해지는데 과연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는가 했을 때
임상 연구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제품 먹으면 좋아집니까? 네, 좋아져요. 손발이 따뜻해져. 이런 거 말고 진짜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떤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윤리와 신뢰를 입증받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비자들이요, 소비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걸 보는가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프라다 티셔츠와 파타고니아 티셔츠 두 개를 딱 전시해놔요. 한 장만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선택하실래요? 프라다는 30대 이상이에요, 다. 그게 30대 이상들의 소비 가치예요. 브랜드를 자신의 상품화시키기. 그러니까 이걸 입으면 내가 그 브랜드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10대, 20대는 다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봉사와 지역 환원, 국제 환원, 세계 환경을 위한 기업이에요. 티셔츠를 하나 사면 거기는 뭐라는 줄 아세요? 물려 입으세요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주세요. 어머니에게 주세요. 물려 입으세요. 우리 옷 사지 마세요. AS 평생 무료입니다. 이해되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젠 세대라고 하죠. 젠 세들이 제일 딱 봤을 때 한심한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래요. 뭐냐?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걸친 사람. 네가 얼마나 보잘것 없으면 브랜드 가치에 너를 빗대냐? 나를 브랜드화 시켜라. 그게 젠지예요. 그래서 지금 명품 시장이 확 줄고 있잖아요. 난립니다, 지금. 안 사요.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그런 자신의 가치와 사회 환원의 기업에 돈을 쓰게 될까? 아니면 브랜드 가치만 올리고 말도 안 되는 마진으로 덤핑하고 제품 가격을 끊임없이 올리는 곳에 투자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윤리와 신뢰성을 입증받았다는 건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한 국가에서만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25개국 이상 경제, 환경, 정치, 종교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브랜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적인 측면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업을 선택해서 명함을 팔 겁니다. 기존에 검증된 기업을 팔 것인가? 계속 새로운 명함을 팔 것인가? 한번 판 명함을 바꿈 없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바꿀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냐, 팔려 나가는 제품이냐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지역을 다니면요, 저는 빵을 좋아해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 경주에 가면 찰보리빵, 군산에 가면 이성당, 이런 빵을 좋아해요. 부산에 가면 옵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도시 이제 딱 갈 때마다 빵집을 검색해요. 무슨 빵을 먹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빵 정보를 주면 되게 고마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대전을 갑니다. 누가 얘기해요. 성심당보다 하레하레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건 뭔데요? 거기는 쌀이랑 빵이랑 이게 좀 소화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요? 근데 왜 성심당보다 안 유명하지? 고마워 하고 갑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칩시다. 대전을 가요. 갑자기 성심당보다 하레하레가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성심당보다 하레하레가 좋다니까? 예, 감사해요. 아니 사장님, 그러면 전 뭐 할까요? 차단해요. 관심 없는데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 내 주변 인맥에게 부담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빵집 정보가 필요해, 마침. 거기 가봤어? 빵을 먹고 있네. 어머, 그 빵은 어디 거야? 이거 성심당은 아니고 하레하레라는 빵인데 이래. 진짜? 그 어디 가면 살 수 있는데? 둔산동에 그 백화점 가면 거기에 있어. 진짜? 근데 거기 시간이 진짜 빨리 끝나서 너 아마 로픈런 해야 될걸?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주차장은 여기보다 여기가 좋은데? 이런 정보들이 저한테 어떨까요? 고맙죠. 왜? 내가 필요로 한 거니까.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 주차장 정보 주고 있으면 저는 뭐 한다고요? 차단. 즉 여러분이 제품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차단당할 행동을 할 것인가? 먹어봐, 발라봐, 이것 좀 먹어봐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잠깐만 이거 알려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 연락할게, 이런 위치를 취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보자 보면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나 1000개나요. 여러분 1000개가 잘 안 와닿죠. 막 억 단위로 가니까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그죠? 하루 10,000원씩 모아보세요. 3년 걸려요. 1000만 원 모으는데. 그럼 이 제품 하루 한 개씩 먹어보세요. 몇 년 걸려요? 3년 걸려요. 제품 검토만 3년 걸린다니까요. 만들어져 있는 게. 근데 허브 데이터가 25만 종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는요, 단순히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증받았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자,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국가의 최고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들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남아프리카 1위 비타민. 자, 그럼 여러분이 와 할까 아니면 뭐 할까요? 뭐? 자, 그러면 전 세계 2위 초강대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여러분 우와 초강대국 2위 제품 이럴까 아니면 뭐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보자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비타민.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뭐? 시장을 볼 때 그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층과 소비들의 자산을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데 비타민 먹을까요? 먹죠. 몸이 재산이니까. 맞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1,000원, 3,000원짜리. 근데 소비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럼 다이소 비타민 먹을래요? 명품 비타민 먹을래요? 명품 비타민. 그럼 저희 제품이 명품입니까? 다이소급입니까? 전 세계 최고거든요. 저희가 지향한 소비자 타겟층은요, 일단 건강에 관심 있는 자예요. 전 세계 건강에 관심 있는 자는요, 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먹어요. 건강에 관심 있는 자들은 그래서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K컬처 좋죠. K컬처 드라마니까 보는 거예요. 먹으면 안 먹는다니까요. K반도체 좋죠. 내가 먹질 않으니까. 근데 먹는 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요즘 여러분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그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 그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 비닐봉지에 뜨거운 국물 담아가지고 빨대 꽂아주는 거. 저희는 더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몇 년 된지도 모르는 장난감 들어있는 거 100원 넣어 돌려고 따라락 나면 그거 주워 먹던 나라였어요, 저희는 원래. 이해되세요? 그걸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6년이 되니까 요즘 길거리에 동전 100원 넣어가지고 과자 이렇게 무더기 있던 거 돌려서 또로록 나오면 그거 먹으세요? 이해되세요? 소비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 좋은 걸 찾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데 여러분이 과학적 입증 데이터와 최고의 제조시설에서 만든 걸 찾으실까? 아니면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라. 그런 거 드시겠습니까? 사업적인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전 세계인들 중에 건강의 소비 형태를 더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비타민 이렇게 먹으면요, 화성인 바이러스 나가라 했었어요. 화성인 바이러스. 미쳤다. 약을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 요즘 연예인들 TV 프로그램 나오면 아침 루틴이 비타민 30개씩 먹기예요. 이해되세요? 시장이 바뀌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업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경쟁력을 봤을 때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럼 내가 몸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대상으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그 기능을 올려주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 기능이 정상 수준이고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더 큰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딱 첫 번째로는 건강이 떨어진 사람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면 나 같은 사람들은 더 빠르겠네. 자, 또 하나의 시선을 보셔야 돼요. 과학적인 이론이 검증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마음대로 만든 것이냐. 전창희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KFDA 승인 났습니다 하면 전 세계에 먹히겠어요? 전 세계에서 먹히는 기준이 있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노벨상 검증이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노벨상에서 검증했다면 전 세계 검증 끝난 겁니다. 여기서 사업적인 가치는 딱 하나예요. 식물 피는 기름이다. 흡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품화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걸 온전히 흡수할 수만 있으면 이런 기가 막힌 효과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세계 최초로 수용화 시킨 게 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니 수용화라면서요. 네. 제품은 가루인데. 오 마이 갓. 수용화와 액상화를 헷갈리셨구나. 얼음이 녹은 걸 액상화. 아주 저급한 기술이요. 온도만 올리면 됩니다. 수용화는요, 기름과 물을 섞은 거예요.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식용유 두르고 하죠? 설거지할 때 세정제 없이 물로 닦아보세요. 닦입니까? 안 닦여요. 왜? 기름이니까. 그래서 뭘 뿌려요? 기름을 뿌리잖아요, 여러분이. 계면활성제. 그래서 여러분 주방세제가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기름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름을 물과 섞이게 만든 이 기술력 때문에 3초에 하나씩 팔리는 혈액 제품을 갖게 된 회사가 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혈관은 안으로 막혀요. 간도 멀쩡해요. 심장도 멀쩡해요. 뇌도 멀쩡해요. 근데 혈관이 막히는 순간 사망입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기 건강검진 다 받았더니 다 멀쩡해. 최상급. 거의 뭐 신생아급이야. 근데 다음날 사망. 왜? 혈관이 터졌어요. 근데 혈관은 왜 못 잡을까요? 전 장기에 혈관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터진 혈관들은 머리카락이 20분의 1이에요. 그 뇌에 다 있어요, 뇌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기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준 겁니다.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대박이다. 별명이 매직 블렛이에요. 마법의 총알. 먹으면 뚫는다. 이걸요, 여러분, 저희는 제품으로 만든 상태에서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성분 임승이 아니라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판매 직전에. 그리고 그 제품을 환자들에게 섭취시킨 겁니다. 환자들에게. 의사가. 그랬더니 어때요? 발끝에 말취혈류. 발끝에 피가 증가했다는 건 전신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임상으로 보여주는 제품인데 전 세계 1위라고 검증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템을 사업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한 잔이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받았지, 노벨상 검증된 이론을 제품화시킨 회사지, 동시에 혈액혈관 케어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아직 내 주변에 몰라. 돈이 될까 안 될까요? 이 관점을 못 본다? 그럼 이 사업 설명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2015년에 두바이 갔다 왔거든요. 2015년에. 여러분 두바이 음식 중에 아는 거 있으세요? 두쫑쿠 말고. 그거 두바이 거 아니에요. 카다이프 최근에 유행했죠? 저는 10년 전에 이미 먹었어요. 두바이 갔을 때. 여러분 혹시 쉑쉑버거라고 아세요? 저 10년 전에 이미 먹었어요. 두바이에서. 저 뭐 했는지 아세요? 사진 찍었어요. 찰칵. 그리고 그 당시 제 SNS 카카오 스토리 올렸어요. 자랑하려고. 이거 봐라. 한국엔 롯데리아 먹지, 나는 쉑쉑버거 먹는다. 요거였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한국에 없는데. 내가 한국에 런칭하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사업적인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단순 소비자, 그냥 관광객, 투어리스트는 이거 봐라. 근데 누군가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런칭해볼까? 똑같아요. 원팩 먹고 어떤 분은 이거 봐라, 라인 잡혔지, 예뻐졌지. 누군가는 이거 괜찮네. 10대부터 40대는 탄력 있는 아이템, 50대부터 100세는 심혈관 아이템인데 뷰티까지가? 그럼 내 주변에 뷰티와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 시장성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는 자가 이 시간을 들으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없는, 이거 봐라, 저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망상인 거예요. 아니, 뭐 제품만 먹으면 되지, 뭐. 아이, 너무 달아요. 그럼 물 더 넣으면 되지. 자기가 달게 해놓고. 화장실 너무 많이 가서 싫어요. 그럼 천천히 드시면 되지. 자기가 원샷 해놓고. 그죠? 사업의 눈으로 보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이걸 다르게 본다는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설득인지 전달인지. 제가 이 제품을 만나기 전입니다. 27살 때예요. 20대. 하루 4시간 운동한 거. 네. 여러분 운동한다고 살 안 빠져요.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이쁜 몸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진이 4주 프로그램, 세 번째가 31살, 네 번째가 38살. 제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제 별명이 뱀파이어예요. 왜 늙지 않는가? 먹는 것도 빨간색만 먹으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처음 먹을 때 이랬어요. 유난이다. 뭘 그런 걸 먹냐? 지금 뭐랄까요? 나도 줘. 그럼 내가 정보를 주는 사람입니까? 먹어봐 하는 사람입니까? 전 먹여주지도 않아. 아까워서 안 줘요. 왜 줘? 내 가족을 먹여야지. 응? 내가 널 왜 줘? 뭐가 예쁘다고? 맛 좀 보여주면 안 돼. 사 먹어. 비싸네. 먹지 마. 전 간단하게 사업해요. 이걸 굳이 먹어봐. 내가 이거 이쁘게 포장도 했잖아. 만났잖아. 너 나랑 몇 년 됐잖아. 자기가 불필요한 사람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차단당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하면 되잖아요. 먹고 찍어 보여줘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려지고 있어. 예뻐지고 있어. 그리고 만나요 가끔. 너는 대체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길래 세월의 흐름을 얼굴로 맞았냐. 넌 대체 어떤 고민을 하길래 그렇게 머리가 빠졌냐. 왜 온갖 인상을 쓰고 있길래 얼굴에 그렇게 주름지냐. 나 봐라. 난 쌩얼이다. 나 아무것도 안 바른다. 이거 하나 먹었기 때문이다. 얼만데? 하루 11,000원. 하루 11,000원? 커피 대신 사 먹어. 그것도 못할 거면 그냥 늙든가.
끝이에요, 저는. 그럼 안 줘요. 간단하죠? 근데 주변에 내 원하는 지인들 중에 찾는 사람 있죠? 줍니다. 그럼 관리를 좀 많이 해줘요. 디테일하게. 그럼 그 친구가 어려지겠죠?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친구들 만났더니 둘만 어려지냐? 그거 뭐냐? 갔다 와라, 갖고 와라. 싫어요. 네가 와. 여러분 대전 성심당 빵 먹고 싶다고 성심당 나 먹고 싶은데 고덕에 좀 센터 내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전에 새벽까지 가가지고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루이비통 갖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줄 서래죠. 아 됐다 하고 오는 것과 아니면 루이비통에 고덕에 지준을 내줘 이거 다른 거예요. 원팩 먹고 싶으면 지가 와야지. 그러니까 입장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전 가족들도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좋으면 네가 조금 먹어? 이 질문 할 거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뭘 하는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자 내게로 오라. 먹고 싶은 자 돈 내라. 끝. 늙고 싶은 자, 아프고 싶은 자 저리 가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제품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발생하고 존재하는 한 장기의 기능은 국가와 인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혈액혈관 기능은 똑같더라. 그러니까 글로벌로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삼겹살을 글로벌화 시키고 싶어 해도요, 다른 나라 가면 삼겹살 버려요. 안 먹어요. 기름 껴서. 제가 아무리 닭다리 좋아해서 닭다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요, 다른 나라 안 먹어요. 살이 없어서. 닭가슴살 먹지. 그럼 전 세계 KFC 가보세요, 여러분. 튀김 보면 닭다리 거의 없어요. 닭가슴살이에요. 엿가슴살이고. 그리고 전 세계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K치킨, 양념치킨은 닭다리가 최고다, 최고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한인타운까지만 가요. 그래서 전 세계로 미슐랭 받은 한국 식당 가면 소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합니다. 갈비찜으로 안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돈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역세권에 사람도 많고 먼지도 많고 시끄러워요. 20평대가 10억이에요. 산에 가니까 사람도 없고 조용해. 차도 안 다녀. 술집도 없어. 20평대 2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 어디 사실래요? 이게 돈 벌 수 있는 시선과 돈 못 버는 사람의 시선이랍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 사람은 평생 돈을 못 벌어요. 돈이 되는 곳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품을 먹는 소비자라면 이런 관점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관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플랜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럼 팀을 만들 때 몇 개 팀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팀을 만들 때 저희는 2개 팀입니다. 그냥 묻지 마세요. 2개예요. 끝. 여러분 운전 배우죠? 그죠? 엑셀이 오른쪽 끝에 있어요? 아니면 정중앙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있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근데 엑셀이 왜 오른쪽 끝에 있어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왜 브레이크는 가운데 있어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왜 근데 주황불에는 멈춰야 되고 빨간불에는 브레이크를 하고 초록불에는 엑셀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물어본 적 있으세요? 룰이에요, 룰. 묻지 마세요. 그냥 2개 팀이 룰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무한대 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3개, 4개, 5개, 6개의 플랜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2개로도 충분히 무한대 소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개인 거예요. 저희는 제조사로 시작을 했지만 네트워크를 뒤늦게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한대 플랜이 가능하고 2개 팀이면 되는데 6개, 12개, 3단계, 6단계, 뭐 프레시아웃,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제조사니까. 유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 팀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할 것인가? 내 A, B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20개 팀이다. 그럼 고민 못해요. 그냥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는 인맥 중에 A팀은 제 가족으로 넣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성공을 가장 좋아할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성공을 같이 누리고 싶은 사람. 가족이죠. 그래서 제 가족. 전 와이프랑도 같이 하고 막내 동생도 같이 하고 사촌 동생도 같이 하고요. 막내 동생의 남편도 같이 하고요. 막내 동생 시어머니도 같이 합니다. 저는. 왜? 좋은 거니까요. 2번째는요. 제 초, 중, 고, 대, 사, 군대, 동아리 모든 친구 중에 단 한 명한테만 줬어요. 제가 고른 거예요. 왜? 나와 평생을 이걸 상속을 시킬 게임을 할 건데 내가 굳이 얼굴 보기 싫고 친구로는 좋지만 단둘이면 어색해지는 사이들 있죠. 이렇게 내심 좋아. 아하! 둘이 화장실 가. 그럼 둘이 핸드폰 봐요. 사업하면 체하죠.
제가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20개 팀이면 전 못 골라요. 다 알고 있는 인맥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전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차단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매출과 인맥이 공유됩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보세요. 자, 1번 보너스부터 4번 보너스까지는 중복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두 개 팀을 만들다 보면 그들이 제품을 시너지를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매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사는 매출이 오르면요, 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한 포인트를 환원받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환원받는 거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내 A팀 산하의 누군가들이 다 제품 구매를 합니다. 그럼 포인트들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기존의 여러분의 유통망은 여러분이 구매한 포인트만 인정받으셨죠. 그래서 내 네이버 포인트라든가 쿠팡 캐시라든가 내가 쓴 것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내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를 나한테 캐시백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쓴 거를. 그래서 두 개의 매출 포인트를 비교해서 작은 쪽에서 10%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 산하의 두 개 팀의 구매한 모든 매출액을 비교, 작은 쪽에 10%. 대신 단기 끝, 제한이 없어요. 47,850번째 사업자가 가입합니다. 그 사람이 47,500원을 구매해요. 그 포인트 저한테 캐시백 됩니다. 이게 단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들어올 수 있죠. 나라도 들어올